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이야기가 오가는 기업이죠. 플러그파워. 나스닥 티커로는 PLUG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24일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 2.95달러 정도 하던데요. 이 기업 뭐랄까 미래 청정에너지로 주목받는 수소경제의 거의 핵심 주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엄청난 기대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잠재력에 대한 기대는 정말 크죠. 근데 또 동시에 이 재무적인 어려움 이게 좀처럼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 무거운 현실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양면성이 아주 뚜렷한 기업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제공해주신 여러 분석 자료들, 또 시장 데이터들을 좀 종합해서요. 플러그파워의 현재 상황, 그리고 미래 가능성을 좀 냉정하게 또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한번 들여다보는 게 목표입니다. 정보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저희가 핵심을 좀 명확하게 짚어드려서 당신이 플러그파워를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접근입니다. 워낙 스토리가 많아서 정리가 좀 필요하죠. 자, 그럼 플러그파워를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 하나씩 좀 풀어가 볼까요?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일단 거시적인 외부 환경부터 좀 짚어보는 게 순서겠죠? 플러그파워라는 배가 항해하는 데 있어서 주변의 바람이나 파도 같은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역시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그 정치적 요인, 그러니까 정부 정책인 것 같아요. 특히 미국 정부 정책이 중요하죠. 그 유명한 IRA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안에 포함된 45부의 청정 수소 생산세 공제, 이게 정말 결정적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 건가요? 이게 단순히 보조금 얼마 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린 수소, 그러니까 친환경 수소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 자체를 확 낮춰줘서 경제성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시장 자체가 클 수 있게 판을 깔아주는 거죠. 생산 비용을 낮춰준다. 그럼 플러그파워처럼 직접 그린 수소를 생산하려는 기업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겠네요. 그렇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에 조성되는 거죠. 다만 약간 불안 요소도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 세부 지침 발표가 계속 좀 늦어지고 있거든요. 아직 확정이 안 된 부분들이 있군요. 네. 그리고 정시적인 변수도 있죠. 혹시라도 나중에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정책 방향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라고 봐야 합니다. 정책 리스크는 항상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군요. 미국 말고 다른 지역은 어떤가요? 유럽연합, EU 쪽도 중요합니다. 워낙 강력하게 탄소 감축 목표를 밀어붙이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플러그 파워가 유럽 시장을 공략하는 데는 상당히 긍정적인 배경이 된다고 볼 수 있죠. 네, 정책적 지원, 특히 IRA가 강력한 순풍이 될 수 있다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근데 또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좀 염두에 둬야겠고요. 그럼 경제적인 측면은 어떤가요? 요즘 금리도 높고 경기 안 좋다는 이야기도 많잖아요. 플러그 파워처럼 계속 투자를 해야 하는 성장 기업들한테는 좀 힘든 시기 아닐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지금 플러그 파워가 직면한 또 다른 큰 어려움 중 하나예요. 글로벌 금리 인상, 또 경기 둔화 우려, 이런 것들이 자금 조달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돈 구하기가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졌을 텐데요. 네, 아시다시피 플러그 파워는 사업 모델 자체가 초기 투자가 엄청나게 필요하잖아요. 수소 생산 시설도 지어야 하고 기술 개발도 계속해야 하고요. 네,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자금을 빌려올 때 내야 하는 이자 비용이 늘어나는 게 재무적으로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변수도 있는데요. 어떤 거죠? 수소 생산 설비나 연료 전지에 들어가는 핵심 원자재들, 예를 들면 백금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원자재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것도 수익성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원자재 가격이나 공급망 문제, 이것도 비용이랑 직결되겠네요. 네, 비용이 늘어나면 당연히 수익성은 안 좋아지겠죠.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이에요, 이것도. 경제적인 역풍도 만만치 않네요. 결국 자금 조달 능력하고 비용 관리가 정말 중요해지겠군요. 그럼 좀 분위기를 바꿔서 사회적인 분위기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요? 다들 친환경 하니까요. 네, 그 점은 아주 분명한 기회 요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 그러니까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흐름이 대세가 됐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는 기본처럼 여겨지죠.
그리고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도 굉장히 커졌고요. 이런 큰 흐름 자체가 수소 에너지의 중요성을 계속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플러그 파워가 만드는 기술이나 솔루션에 대한 장기적인 수요 기반이 탄탄해지는 거죠. 사회 전체가 더 깨끗한 에너지를 원한다는 거, 이게 플러그 파워한 데는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말 흥미로운 부분, 기술적인 측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플러그 파워 하면 역시 기술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 이 회사의 핵심 경쟁력, 어떤 기술이고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플러그 파워는 그 양성자 교환막 방식, 영어 약자로는 PEM이라고 하는데요. 이 PM 방식의 연료 전지 기술하고 또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수전의 기술, 이 두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상당히 앞서 있는 기업입니다. PM 연료전지란 수전의 기술이요? 네. 이 기술들이 왜 중요하냐면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쓰려면 일단 수소를 만들어야 수전에 하고 그렇게 만든 수소를 사용해야 연료전지 하잖아요. 그렇죠. 생산과 활용. 바로 그 생산과 활용의 핵심 기술을 플러그 파워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단순히 부품이나 장비만 파는 게 아니라 수소를 생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장하고 운송하고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이 모든 과정을 직접 다 하겠다. 이걸 이제 수직 계열화라고 부르는데요. 아, 수소 생태계 전체를 다 장악하겠다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플러그 파워의 가장 큰 야심이고 만약 이게 성공한다면 정말 강력한 경쟁 우위가 될 수 있겠죠. 다른 경쟁사들과 확실히 차별화되는 지점입니다. 수소 에너지 A부터 Z까지 다 하겠다는 전략이니까요. 와, 정말 야심찬 계획이네요. 근데 그만큼 기술 리더십을 계속 유지하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경쟁사들이 가만히 있질 않죠. 기술 개발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고요. 또 수소 말고 다른 친환경 에너지 기술, 예를 들면 배터리 기술 같은 것도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과의 경쟁도 생각해야 하고요. 그래서 연구개발, R&D 투자를 정말 꾸준히 그리고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되니까요. R&D 투자가 계속 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뭐 기술 외에도 각 나라별로 수소 관련된 법이나 규제들, 예를 들어 안전기준이라든지 보조금 지급 조건 같은 것들이 어떻게 정해지느냐도 사업에 직접 영향을 주고요. 또 크게 보면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이 환경적인 과제 자체가 플러그 파워라는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면서 동시에 사업 기회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거시 환경을 쭉 짚어보니까 정말 기회랑 위협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정부 지원이라는 좋은 바람도 불지만 금리 인상이나 원자재 가격 같은 경제적 압박도 있고 또 치열한 기술 경쟁 속에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럼 이제 좀 시야를 좁혀서요. 플러그 파워가 직접 뛰고 있는 이 수소 시장, 그 안에서의 경쟁은 얼마나 치열할까요? 그 유명한 마이클 포터의 5 폴스 모델로 한번 분석해보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은데요. 네, 좋은 분석 틀이죠. 먼저 그 산업 내 기존 경쟁자들과의 경쟁 강도부터 보면요. 이건 정말 매우 치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경쟁이 심하다는 거죠? 네, 연료전지 쪽만 봐도 블룸에너지 같은 오래된 강자들이 있고요. 특히 플러그 파워가 요즘 미래 먹거리로 엄청 밀고 있는 수전의 장비 시장 있잖아요. 네, 물로 수소 만드는 거요? 네, 거기는 뭐 지멘스나 노르웨이의 넬 ASA 같은 정말 쟁쟁한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그 파워 입장에서는 기술력도 좋아야 하지만 가격 경쟁력까지 갖춰야 하는 아주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기술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쉽지 않겠네요. 그럼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올 위험은 어떤가요?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이요. 당장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장벽이 꽤 높고 또 초기 투자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뭐 아무나 쉽게 나도 수소 사업 해볼래 하고 뛰어들기는 좀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진입 장벽이 높다는 거군요. 네. 그런데 만약에 기존의 그 거대 정유회사들이나 화학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우리도 본격적으로 수소 시장에 진출해야겠다 하고 마음먹고 자신들의 막대한 자본력과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서 들어온다면 그러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의 경쟁 구도가 완전히 재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경계는 해야 하는 부분이죠. 네, 잠재적인 위협도 무시할 순 없군요. 그럼 부품이나 원자재를 공급하는 공급자들의 힘은 어떤가요? 공급자들이 가격을 막 올리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플러그 파워의 핵심 제품, 그러니까 PEM 연료전지나 수전의 장비에는 백금 같은 희귀 금속이나 좀 특별한 부품들이 꼭 들어가거든요. 네,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것들이죠. 맞습니다. 만약에 이런 핵심 소재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몇 군데 안 된다거나 그 업체들이 힘이 세서 가격을 올리거나 물량을 조절한다면 플러그 파워 입장에서는 생산 비용이 올라가고 수익성에 바로 타격을 입을 수 있겠죠. 공급망 관리도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플러그 파워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요. 프로젝트 퀀텀 리프라는 이름으로 내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핵심 부품을 직접 만들거나 공급처를 여러 곳으로 늘려서 이런 공급망 리스크를 좀 줄이고 원가도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자체 생산 비율을 높인다거나 그런 노력이군요. 네,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죠. 그럼 반대로 물건을 사주는 구매자들의 힘은 어떤가요? 자료 보니까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은 엄청 큰 회사들이 플러그 파워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던데요. 이게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 반대로 너무 소수 고객한테 의존하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게 양날의 검이죠.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은 큰 고객사가 있다는 건 안정적인 매출 기반이 된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소수의 핵심 고객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면 반대로 그 구매자들의 협상력이 강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아, 고객사들이 가격을 깎아달라고 하거나 조건을 더 유리하게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만약 그런 요구를 했을 때 플러그 파워가 우리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라고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고객사를 좀 더 다양하게 만들고 특정 고객이나 특정 지역에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SK나 르노 같은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랑 파트너십을 맺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고객 다변화가 숙제군요. 자, 마지막으로 대체재의 위협은 어떤가요? 수소 말고 다른 기술이 치고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네, 이게 또 무시 못할 위협입니다. 특히 플러그 파워가 초기에 많이 집중했던 시장, 예를 들면 물류센터에서 쓰는 지게차나 중소형 트럭 같은 시장에서는요, 뭐니 해도 배터리로 가는 전기 기술이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입니다. 아, 전기차 기술이요? 네, 배터리 성능은 계속 좋아지고 있고 전기차 충전소도 점점 더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게 수소 연료전지를 쓰는 솔루션이 확산되는 데는 분명히 좀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이죠. 그렇죠. 이미 인프라가 많이 깔려 있으니까요. 물론 아주 먼 거리를 가는 대형 트럭이라든지 아니면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야 하는 설비 같은 특정 분야에서는 충전 시간이 짧고 한 번 충전으로 더 오래 쓸 수 있는 수소가 여전히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런 분야에서는 수소가 더 유리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용도에는 어떤 기술이 더 적합한지 이걸 놓고 기술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시장이 좀 나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걸 수소가 다 대체하기는 어렵겠죠. 네, 경쟁 환경을 보니까 정말 사방이 다 경쟁자네요. 기존 경쟁자도 강하고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공급자나 구매자의 힘도 신경 써야 하고 또 대체 기술까지 정말 쉬운 싸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수소 시장 자체가 아직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경쟁 구도가 계속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플러그 파워 회사 내부로 한번 돌려보죠. 이런 치열한 환경 속에서 플러그 파워가 가진 본질적인 힘, 그러니까 강점은 뭐고 또 반대로 약점은 뭘까요? SOT 분석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강점부터 좀 짚어볼까요? 역시 가장 큰 강점은 아까 말씀드린 그 수직 계열화 비전인 것 같아요. 수소를 만들고 유통하고 사용하는 전 과정을 다 아우르겠다는 거. 네, 그 A부터 Z까지 전략이요. 네,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PEM 방식의 연료전지랑 수전의 기술에서 상당히 앞서 있다는 거. 이게 또 핵심 강점이죠.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거죠. 기술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강력한 파트너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존, 월마트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SK그룹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거. 이건 단순히 고객사를 확보했다는 의미를 넘어서 시장을 함께 키워나갈 수 있는 든든한 우군을 확보했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아, 파트너십 네트워크. 네. 그리고 또 초기에 시장에 먼저 뛰어들어서 얻은 인지도, 시장 선점 효과 같은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강점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수소하면 플러그 파워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미래 수소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그 큰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네, 들어보니 비전, 기술력, 파트너십, 시장 선점 효과, 확실히 강력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뭐든지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겠죠. 특히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재무 상태에 대한 우려가 큰 것 같은데 약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게 사실 지금 플러그 파워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고 또 가장 심각하게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재무 건전성이죠. 자료들을 쭉 종합해보면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지속적으로 그것도 아주 큰 규모로 영업 적자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 근데 더 심각한 건요. 단순히 영업 적자를 내는 걸 넘어서 매출 총이익률,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이익률 있잖아요. 이게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아, 매출 총이익률이 마이너스라고요? 그건 물건을 팔면 팔수록 오히려 손해가 난다는 뜻 아닌가요? 네, 정확히 그 뜻입니다. 2025년 1분기 실적을 보면 그 수치가 무려 마이너스 55%였어요. 이건 정말 사업 구조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지속 가능하지 않은 모델이라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마이너스 55%? 와, 정말 충격적인 수치네요. 그렇죠. 이런 구조적인 적자 때문에 당연히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요. 이게 전반적인 재무 불안정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기간 안에 이걸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운영자금이나 투자자금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적자가 계속 나는데. 네, 그래서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외부 자금 조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유상증자 같은 거죠.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끌어오는 건데 아, 유상증자.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당장 필요한 돈을 구할 수 있지만 기존의 주식을 가지고 있던 주주들 입장에서는 자기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그러니까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주당 가치가 떨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서 주가에는 부담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정말 심각한 약점이네요. 매출이 늘고 있는데도 손실이 더 커지는 구조라니 이걸 그냥 성장통이나 투자를 위한 적자라고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지금 플러그 파워를 둘러싼 가장 큰 논쟁거리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우리는 지금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투자를 하고 있는 단계다.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우리가 계획한 수직 통합이 완성되면 분명히 수익성은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마치 예전에 아마존이 초창기에 물류 인프라 깐다고 엄청난 적자를 감주했던 것처럼요. 아마존의 초창기 모델과 비교하는 거군요. 네. 그런데 반대로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아니다. 이건 단순히 투자 단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는 거 아니냐. 과연 약속한 대로 수익성 개선이 정말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양쪽 다 일리가 있네요. 그렇죠. 결국 핵심은 이 막대한 투자가 과연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의미 있는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 혹은 로드맵을 시장에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플러그 파워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죠. 네,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럼 외부 요인 중에서 기회, opportunities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잠깐 언급됐던 것 같은데요. 네, 기회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역시 가장 강력한 건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IRA 같은 정부의 정책 지원이죠. 이게 제대로만 작동한다면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고요. 또 수소에너지가 쓰일 수 있는 시장, 예를 들면 수소트럭 같은 모빌리티 분야나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커질 거라는 기대감, 이것도 큰 기회 요인입니다. 시장 자체가 커진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SK와의 합작을 통해서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거, 이것도 잠재력이 큰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요. 또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생산량이 늘어나면 그린 수소를 만드는 비용 자체가 점점 떨어질 거라는 추세, 이것도 플러그 파워에게는 긍정적인 요인이죠. 이런 기회들을 잘 살린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기회 요인들도 분명히 있군요. 그럼 반대로 위협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것도 앞서 나온 이야기들과 좀 겹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위험 요인으로는 역시 경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위협이고요. 또 수소차는 있는데 충전소가 부족하다거나 하는 식으로 수소 관련 인프라 구축이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사업 확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 지연 문제, 중요하죠. 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온다거나 하면 당연히 투자나 수요가 위축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가장 의지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지원이 혹시라도 축소되거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리스크,
이것도 항상 염두에 둬야 할 위협 요인입니다. 네, 기회와 위협이 정말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네요. 자, 그럼 다시 재무 상태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아까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혹시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은 없을까요? 뭐랄까, 개선의 조짐 같은 거요? 네, 찾아보면 희망적인 시그널도 있기는 합니다. 일단 외형 성장, 그러니까 매출 규모 자체는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2025년 1분기, 2분기 매출을 보면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1.2%, 21.4% 늘었거든요. 아, 매출은 계속 늘고 있군요. 네, 사업 규모는 분명히 확장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회사가 지금 비용을 줄이고 운영을 효율화하는 데 정말 사활을 갈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1분기에 회사가 쓴 현금 규모를 보면 작년 같은 기간에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어요. 현금 소모 속도를 줄였다는 거네요. 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 은행들이나 금융회사들과 신용 한도 계약 같은 걸 맺어서 혹시 모를 단기적인 자금 부족 사태, 그러니까 유동성 위기에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회사가 망할 위험은 좀 줄였다고 볼 수 있죠. 네, 생존을 위한 노력은 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 외형 성장이 수익을 내는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의 노력은 그냥 연명치료에 그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결국 플러그 파워의 미래를 결정지을 거라고 봅니다. 네, 성장과 적자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플러그 파워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하고 있나요? 뭔가 돌파구가 있어야 할 텐데요. 네. 회사가 내세우는 핵심 전략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수직 통합을 더 강화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다 하겠다는 거요? 네, 미국 루이지애나나 조지아 같은 곳에 아예 자체적으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공장을 직접 짓고 가동을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면 예전처럼 외부에서 비싼 값의 수소를 사와야 했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원가 경쟁력을 높여서 마진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죠. 아, 직접 만들어서 비용을 낮춘다. 네, 이게 단순히 비용 절감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체 생태계를 장악하려는 큰 그림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전략을 수직 통합 강화.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전해조 사업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전해조라는 게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장비잖아요. 이 사업 부문이 최근에 정말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성장률이 엄청나다고 하셨죠? 네, 2025년 1분기 실적을 보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575%나 성장했습니다. 이게 이제 플러그 파워의 새로운 핵심 수익원이 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호주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그린 수소 프로젝트에 전해조를 공급하는 계약을 따내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과가 나오고 있고요. 와, 575% 성장이면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이쪽에 좀 더 힘을 실겠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가장 확실하게 성장하는 분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은 전략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을 더 확장하는 겁니다. 아, 혼자서는 다 할 수 없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SKENS와는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잠재력이 큰 아시아 시장을 함께 공략하고 있고요. 프랑스의 자동차 회사 르노와는 손잡고 유럽의 수소 상용차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지역에서 힘 있는 파트너들과 협력하면 투자 위험은 좀 나누면서 시장 지배력은 더 빨리 넓혀갈 수 있겠죠. 네, 정리해보면 자체 생산 능력을 키워서 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수직 통합, 가장 잘 나가는 전해조 사업에 집중하고 또 글로벌 파트너들과 손잡고 시장을 넓혀간다. 파트너십. 전략의 방향 자체는 상당히 명확해 보이네요. 네, 전략의 골격은 그렇게 잡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전략들이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으로 실행되어서 실질적인 재무 개선으로 이어지느냐겠죠. 그렇죠. 결국 실행력이 관건이겠네요. 그렇다면 시장의 전문가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플러그 파워의 노력과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자료를 보니까 전망치가 좀 제각각이던데요? 상당히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 컨센서스를 보면 그 편차가 정말 큽니다.
어떤 전문가는 플러그 파워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해서 2025년 평균 목표 주가를 뭐 $10 이상으로 보기도 하고요. 오,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네요. 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당장의 재무적인 어려움이나 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보면서 단기적으로는 그냥 현재 주가 수준인 $2에서 $4 사이에서 좀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주 신중하게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긍정론과 신중론이 팽팽하군요. 심지어는요. 아주 장기적으로 봐서 뭐 2040년에는 $8.88, 2050년쯤 되면 $25.90까지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정말 파격적인 장기 예측 분석도 있더라고요. 2050년에 $25요. 와, 이건 뭐 거의 수소 경제라 완전히 자리 잡는다는 걸 전제로 한 거겠네요. 그렇죠. 이처럼 전망이 극과 극으로 갈린다는 사실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결국 플러그 파워의 미래라는 게 진짜로 수소 경제가 얼마나 빨리 현실화되느냐, 그리고 플러그 파워 스스로가 수익성을 얼마나 개선해낼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큰 변수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정말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자, 오늘 플러그 파워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각도로 깊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좀 정리를 해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플러그 파워라는 회사는 수소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그야말로 수소 밸류의 체인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거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비전 자체는 정말 크죠.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PAM 기술력이라든지 또 아마존, SK 같은 강력한 파트너십, 그리고 시장에 먼저 뛰어든 선제적인 투자 같은 것들은 분명히 다른 경쟁자들이 갖기 어려운 강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긍정적인 요인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쏟아붓는 막대한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들, 특히 계속되는 적자와 현금 소진, 그로 인한 재무 불안정성이라는 이 냉혹한 현실 또한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리스크를 정확히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잠재력은 정말 어마어마해 보이는데 그만큼 위험 부담도 엄청나게 큰 그야말로 전형적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투자 대상이라고 딱 정의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고려한다면 그 리스크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죠. 그럼 앞으로 플러그 파워의 주가나 기업 가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결정짓는 핵심 변수들은 뭐라고 보시나요? 뭘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미국 정부의 IRA 같은 정책 지원이 그냥 기대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플러그 파워의 수익성 개선에 얼마나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지, 그 효과가 숫자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 같고요. 정책 효과의 실현 여부. 네, 그리고 회사 내부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비용 절감 노력이 얼마나 효과를 거둬서 아까 말씀드린 그 마이너스 매출 총익률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는지 이걸 계속 추적해야 합니다. 비용 통제와 마진 개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른 그 전해조 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이 지금의 성장세를 계속 이어가면서 정말 회사에 확실한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이것도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정책 지원, 비용 절감, 그리고 전해조 사업의 성공. 이 세 가지가 앞으로 플러그 파워의 운명을 가를 핵심 요인이 되겠군요. 네, 이 요인들이 얼마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위기가 오히려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결국 플러그 파워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요, 듣고 계신 당신이 다가올 수소 경제의 미래를 얼마나 강하게 믿고 있는지, 그리고 이 회사가 재무적으로 좀 안정을 찾고 본격적인 성장의 과실을 맺을 때까지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여러 불확실성이나 주가 변동성을 얼마나 견뎌낼 수 있는지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투자자 본인의 믿음과 인내심에 달린 문제라는 말씀이시네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플러그 파워의 정말 여러 가지 모습들, 거시적인 환경부터 시작해서 치열한 경쟁 구도, 또 회사 내부의 강점과 약점, 특히 재무적인 현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시죠?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여러 재무적인 또 기술적인 과제들을 다 뛰어넘어서요. 만약에 이 녹색 수소라는 에너지와 플러그 파워 같은 기업들이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우리 사회의 에너지 지형 자체를 근본적으로 확 바꿔버린다면 과연 그 배경에는
어떤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뭐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에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돌파구 같은 것들이 필요할까요? 그냥 한번 자유롭게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미래는 항상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가득하니까요. 그렇죠.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